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JIB 주요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당진시의 고도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지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문제점을 되짚어봤습니다. 당진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였던 기업 유치 60건을 초과했습니다. 수능 후 지역대학이 수시 면접 전형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7기 전반기 협의회 제183차 시도 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충남 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공주 역사영상관 제2회 특별사진전이 개최됩니다. 당진시의회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검찰에 구속되고 경찰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쌀 재배 면적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충남도가 당진시의 고도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기업은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고순도 철강 분말을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당진에서 연간 60만 톤을 생산해 기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 통해 전해드립니다. 충남도가 지난 17일 고도기술 보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민선 6기 첫 외자 유치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이날 미국 위스콘신주 오크크릭에서 아미란 BGIR 회장과 김덕주 당진시 경제산업환경국장과 함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MOU에 따르면 BGIR은 내년까지 이곳에 650억 원을 투입해 송산 2 일반 산업단지에 7만여 제곱미터의 대규모 철강 분말 공장을 설립합니다. BGIR은 초고압 철입자 분쇄 및 정제 처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 철강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정제해 고순도 철강 분말을 제조합니다. 이 기업은 당진 공장에서 연간 60만 톤의 철강 분말을 생산해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BGIR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도내에서 5년 동안 7,600억 원의 매출과 고용 인원 80명, 생산 유발 효과 1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3,800억 원, 4천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해제되고도 행정의 게으름 탓에 홍보 문구가 만연했었죠. 방송이 나간 후 다시 점검해 본 결과 모두 시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죠. 누군가의 지적이 있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겁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해 난관을 겪어온 황해 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많은 피해만 남기고 8월 5일자로 결국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해제된 이후에도 당진시의 곳곳에서 이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광고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삽교 일원과 터미널 부근의 당진시의 전광판에는 황해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대교를 건너 송악 IC 부근에 위치한 이곳에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지 광고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두 황해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문구들. 방송이 나간 후 다시 찾아가 본 결과 광고판은 해체하고 있었고 광고 역시 내려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시정된 모습. 하지만 이미 무관심한 행정에 잘못된 정보가 시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누군가의 지적이 있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자 의결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당진시의회가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2015년 예산안 심의기법과 행정사무 감사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진시의회는 의원 역량 강화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전문교육은 24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2015년도 예산안의 심의기법과
주민참여 예산 편성제를 비롯해 주민자치의 설치 운영 방향에 대해 서우선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박사를 초청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이재광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 대표기관과 의결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시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당진시의회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총 29일간 열리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각종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당진시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좋은 결과를 얻은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신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진시의 올해 기업 유치 실적은 평균 수준을 웃도는 것은 물론 목표였던 60건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당진에 유치된 기업은 모두 70개 업체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7개 업체보다 23개 기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지방 이전의 기업 감소 추세 속에서도 올해 평년 이상의 기업체 유치가 가능했던 이유는 적극적인 기업 유치 시책 추진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사통 발달의 교통망과 당진항을 통한 물류비 절감,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송산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국내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 등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기업 유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2015년에는 첨단 업종과 친환경적인 우량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더욱 주력하고 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수능 후 지역대학이 수시 면접 전형을 잇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역시 실기고사와 면접고사를 시작으로 최종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보도에 이화정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이후 지역 대학들도 대학별로 수시 전형고사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최근 수시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한 카이스트는 오는 19일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충남대도 오는 19일 수시 실기고사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주대도 오는 18일 수시 면접이 예정돼 있고 지역 사립대인 배재대와 한남대도 15일부터 각각 오는 22일과 29일까지 수시 면접고사가 실시됩니다. 한편 수시 전형 최종 합격자는 대부분 수능 성적표가 통지되는 다음 달 3일을 전후해 발표됩니다. 또한 정시 모집은 다음 달 19일부터 원서를 받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청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제7기 전반기 협의회 제183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18일에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15개 시도대표 의장들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 인상을 위한 건의문을 심의하고 채택했습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1kWh당 0.15원에 그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화력발전분 세율을 1kWh당 0.75원으로 올리고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4만 3,725GWh로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원자력 26.8%와 수력자원 1.8%를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와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7,716GWh를 생산하고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협의회는 개정 효과로 전국에서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화력발전세가 현행 492억 원에서 2,459억 원으로 5배 늘어나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과 보건,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제의 옛 도읍지 공주와 공주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제2회째를 맞이하는 특별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이화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주시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공주역사영상관 제2회 특별전 추억의 옛사진으로 읽는 백제의 옛 도읍 공주와 공주 사람들 이야기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0년간 백제의 고도인 공주의 역사와 공주 사람들의 생활상을 고도 공주의 명승고적 이야기, 교육도시 공주의 학교와 학생 이야기, 내고장 공주, 공주 사람들 이야기라는 3가지 주제로 보여줍니다. 특히 공주의 근대 건축 문화유산으로 올해 공주 역사영상관으로 재개관한
구 공지읍사무소에 더욱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앞서 백제문화제 기간 중 공주시 주 행사장에서 개최하여 공주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호평을 얻는 제60회 백제문화제 기념 특별 사진전을 공주 역사영상관으로 장소를 옮겨 후속 전시하는 것입니다. 중장년층에게는 옛 추억과 향수를, 학생과 청년들에게는 공주의 역사와 생활상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전시는 11월 20일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고 매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당진시의회 시의원 2명이 지난 6.4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에서 전해드립니다. 당진시의회 시의원 2명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 명은 검찰에 구속되었고 한 명은 경찰에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서산지청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맹붕재 의원은 지난 5월 교회에서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자신을 지지하는 전단지의 내용을 유포시킨 적이 있습니다.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운동원 1명당 1인당 39만 원을 6명에게 총 643만 원을 지급한 혐의가 있습니다. 자기 그 차량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 비용을 지급했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이로 인해 맹 의원은 지난 14일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새누리당 평명희 의원 역시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점에서 편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밝히기 위해 경찰에서는 수사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늦게 이제 이게 어떻게 첩보가 들어온 거죠. 좀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났고 해서 바로 또 검찰에 송치를 해야 될 그런 사건이에요. 한편 경찰 관계자는 편명희 의원의 위반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JLB 뉴스 오다솜입니다. 올해 대전과 충남 지역의 쌀 재배 면적이 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쌀 재배 의욕이 떨어지고 쌀 재배 포기에 따른 소득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화정 기자입니다. 충남 지역의 쌀 재배 면적이 전년과 대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책 마련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폭 감소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남 지역의 올해 쌀 재배 면적은 14만 8,684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천여 헥타르가 줄어들어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노령화되고 지원이 워낙 협소한 데다 쌀값은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농업 분야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농업인들이 충당해야 합니다. 비단 충남 문제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쌀이 어떻게 될지 우리 쌀 산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해 우리 농업인들의 절대적 수입원인 쌀 재배 의욕이 떨어지고 쌀 재배 포기에 따른 소득 감소와 벼면적 축소, 작목 전환과 작목 선택을 둘러싼 혼란으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이화정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충청남도 홍성교육지원청은 기록관에서 보유하는 기록물 중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의 평가심의회를 14일에 개최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한 기록물 평가심의회에서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위원 2명을 위촉해 보존기간 만료인 기록물 4,695건에 대해 보존 가치평가를 시행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 중 학적사항과 인사, 재산관리 등과 관련해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들을 검토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 확정된 기록물은 기록연구사의 감독 아래 기록물 파쇄 전문 차량을 이용해 청내에서 현장 파쇄할 예정입니다. 삽교읍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와 이장 등 주민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4분기 숨은 자원 찾기 행사를 전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각 마을별로 수거한 폐비닐과 농약 공병, 고철과 폐지 등 약 80여 톤을 분리수거했습니다. 임종용 회장은 앞으로 숨은 자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주민의 자원 순환 의식을 확산시켜 농경지 환경 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7회 충청 애국선열 추모제가 계룡시 보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충청 애국선열 추모제는 제75회 순국선열의 날을 기념해 충청 지역 애국지사인 매헌 윤봉길 의사와 백야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선생 등 1104명의 순국선열이 남긴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일제에 대항한 우리 민족의 저항 정신과 광복운동을 회고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개최해왔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제7회 해양수산부 장관부의 전국 바다낚시대회의 안전관리에 나서 낚시객과 낚시여선 무사고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진행된 전국 바다낚시대회에서는 총 38척의 낚시여선과 전국에서 모인 651명의 강태공이 참여한 가운데 태안해경은 사전에 마련된 체계적인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습니다. 태안해경은 출항지인 안흥내항에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해 철저한 인장인검으로 과승행위와 음주운항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또한 낚시 현장 주변에 경비함정과 연안 순찰정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펼쳤습니다. 태안군청은 민원실이 보다 나은 고객 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관공서의 딱딱한 분위기를 탈피하고 민원인들이 찾아와 편안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민원실의 하트 모양으로 꾸며진 국화꽃과 탐스럽게 열린 황금향나무로 민원실 분위기를 확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원실 고객 창구에는 아담하고 예쁜 화분을 비치해 아름다운 향기와 자태로 민원인들의 기다리는 시간을 지루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민원실 직원들에 대한 고객 만족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 친절한 민원 응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출근길이나 외출하실 땐 옷을 여러 겹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당진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어제보다 훨씬 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1도에서 12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지역 영하 2도에서 11도의 기온 보이겠고 부여와 청양 지역 영하 3도에서 12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영하 4도에서 12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에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면서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감기 지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